웃음은 물론이요, 말수마저 잃어버린 사람들. 깨웠어? 잠을 깨웠어요. 오늘도 안 됩니다. 오늘도. 그를 만났다 하면 신봉사 눈 떠지듯 속 시원한 말발이 시작되는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진다. 마이더스의 입이라 불리는 이 남자, 그는 누구인가? 자타공인 토크의 신 신상훈.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찾는다는 그의 스피치 강의. 이뿐만이 아니다. 본격 스피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한 대학생들의 끊임없는 강의 요청. 한 번 봤다 하면 빠져드는 매력에 연일 터지는 기립박수와 앙코르 강의 요청. 기업, 관공서, 지자체, 학교를 넘어 저 멀리 해외에까지 연간 250회 이상 강의를 펼치는 신상훈의 저력. 그의 강의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전직 20여 년 경력의 코미디 작가였던 신상훈. 유명 연예인 발굴은 물론 각종 코미디 프로그램 제작, 대한민국 대표 유머 전문가였던 이 남자. 거기에 유머 관련 각종 서적 집필까지. 그중 유머가 이긴다는 지금도 수많은 CEO가 찾는 유머 교과서. 평소에 좀 유머 감각이 딸린다, 이런 분들이 신상훈 작가의 강의를 들어보면 1시간만 딱 들으면 어느 정도 유머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2번, 3번 들어도 질리지 않고 유익하고 재밌고 깊이가 있는 강의가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끝내주는 한마디를 날린다. 당신을 미소짓게 하는 유머로 시작된 그의 강의는 이제 당신과 소통할 준비를 마쳤다. 진정한 말하기는 듣기부터. 그에게 소통과 공감은 청중들의 마음을 여는 최고의 무기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절대 배울 수 없는, 그렇지만 살면서 내가 왜 부족하고 답답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디 가서 어찌라고 했던 부분이 신상훈 작가님의 강의에 있을 겁니다. 당신의 말은 이제 토킹에게 맡겨라. 마음을 오픈하는 최고의 강의. 말의 원리를 깨닫는 가장 빠른 지름길을 만나다. 모든 시작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끝도 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당신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끝내주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봅시다. 토킹 신상훈의 명강의, 그 기회가 당신에게 찾아갑니다. 사실 여러분, 애드립이라는 거, 조크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친구들이나 뭐 직장 동료에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엔 위험해요. 썰렁하다고 여러분 왕따 됩니다. 요 유머의 기술도요, 가정에서 와이프한테 사용을 하셔야 돼요. 가족끼리. 왠지 아세요? 가족은 여러분이 약간 썰렁하게 하더라도 여러분을 패 죽이진 않습니다. 가족에게 써먹어가지고 아, 요게 통하는구나. 그럼 그걸 들고 나와서 밖에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머라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저도요, 굉장히 말도 못하던 애였어요. 엄마라는 단어 하나를 배우기 위해 1년이라는 시간이 들 정도로 정말 말 못하던 애예요. 똥오줌 싸던 놈이에요. 기저귀를 3,000번이나 갈았어요, 제가. 정말 그때 생각을 하면 너무 창피해. 그렇지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이유? 그건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작년 3월 12일 날 밤, 저는 상암동 CGV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어요. 태국 영화 시티즌 덕이라는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1시 40분쯤 벨이 울렸어요. 받아보려고 쭉 봤더니 김영곤 씨가 전화를 했는데, 뭐 뻔하잖아, 술 먹으러 나오라는 전화야. 그래서 아유, 영화 보고 있는데 클라이막스인데, 그러고 안 받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 8시경에 저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김영곤 사망. 야, 좀 받을걸.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밤에 전화 오면요, 꼭 받으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말고. 그런데 한 40일 정도, 아니다, 한 20일 정도 지났었구나. 지났는데 카이스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때리리링. 저기요, 김영건 씨가 저희한테 오셔서 펀 경영 강의를 하시기로 했는데 못 오시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KBS에 문의를 드렸어요. 제일 비슷한 강사분을 추천해 달라고. 그랬더니 신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니 무슨 강사를 몸무게를 추천하나? 내가 제일 비슷하다고 나를 추천해 준 거야. 그래서 카이스트에 가서 펀 경영 강의를 했습니다.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애드립이란 없다고 그랬잖아요. 준비를 했어요. 무슨 준비를 했냐면 거기 오시는 분들의 명단을 받아가지고 제가 일일이 검색창에 쳐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분인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업은행 부행장님이 그날 오시기로 돼 있더라고요. 그분의 생일이 강의하는 바로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빵곰터에 가가지고 2만 원짜리 케이크를 탁 사가지고 초도 숫자대로 딱 준비해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그리고서 아까처럼 자 맞춰보세요. 네 1번 꽝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실망할 때 하나 드릴게요. 그러고는 선물 진짜로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를 탁 전해드렸어요. 어땠겠어요? 감동이지. 저한테는 한 번이었던 그 땜빵. 땜빵이 방송용이 아니군요. 이게 영어인가? 땜빵. 불어인가? 하여튼 어쨌든 그걸로다가 저는 강의를 시작했어요. 그게 1년 전 제가 처음으로 마이크 잡고 이렇게 얼굴을 대하면서 강의를 한 거예요. 1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도 저는 그 강연 때문에 아름아름으로 계속 연락이 돼서 오늘의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을 만나게 돼 있어요. 지금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저를 보시는 분, 이렇게 공짜로 강의해드리기 처음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자리에 쓴 저도 그렇게 1년 전에는 말을 못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강연을 못하던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면 돼요. 특히나 저는 이 강연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한 달에 한 학교씩을 선정해서 가서 강연을 해주는데요. 작년에 제가 보령중학교를 갔었어요. 여러분 그 쩐의 전쟁 아시죠? 거기 막 그 협찬사로 나오는데 어쨌든 그 보령 경치 좋은 곳에 갔어요. 그 보령중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려고 딱 봤더니 아이들 얼굴이 아니에요. 반 이상이 썩어 있어. 근데 뭐 여쭤봤죠. 교수 선생님한테. 선생님 애들이 왜 저래요? 애들 뭐 못 먹였나요? 막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의 한 절반가량이 어머니 아버님과 살고 있지 않은 아이들이래요.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거나 혼자 살거나, 물론 부부가 이혼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돈 벌러 이렇게 서울에 오셔서 부산으로 가셔서 그런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아이들에게 제가 준비했던 강연 내용 다 때려치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세상을 살 것인가에 대한 강연을 해줬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아이들의 얼굴에서 밝은 미소가 되살아나기 시작하고 그 아이들한테 저는 꼭 이렇게 강연 끝나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싸이월드에 오십시오. 제가 방명록에 글을 남기는 분에게는 도토리를 나눠드릴게요. 왜? 도토리 사실 다 하면은 내가 걔네들을 몇백 명한테 나눠주면 나한테도 몇십만 원이라는 돈이지만 저도 얼마만큼 벌만큼 벌었잖아요. 저한테는 껌값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도토리 5개, 10개가 작은 도토리지만 나중에 그게 큰 상수리 나무로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다 제 싸이월드에 올까요? 안 오더라고요. 왜? 아직도 더러운 피가 좀 흐르는 애들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그 아이들한테 전 일일이 답장을 써주고 도토리를 다 나눠줬어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면 좋아하겠지만 여러분은 성인이잖아. 도토리 나눠준다고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딴 걸 나눠드릴게요. 딴 거 52인치 파브 TV를 제가 한 대 준비했습니다. 예, 그걸 제가 한 대를 나눠드리는데 방법은 시카를 던져가지고 이마에 꽂히는 분에게 한 대, 이렇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한 대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전 그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도 좋지만 웃음을 일단 심어주려고 강연을 다니고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고 이러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 개그맨이 되겠다는 아이 40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상담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40명 중에 28명이 결손가정 애들입니다. 결손가정은 부모가 뭐 한 명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하나 더 있든지 엄마가 하나 더 있든지 결손가정이 아니더라고. 하나씩 어떻게 더 있더라고.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어떤 아이는 4살 때부터 맞고 자랐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맞고 자라는 게 정상인 줄 알았대요. 왜?
자기는 그렇게 4살 때부터 맞고 자랐으니까 엄마도 맞고 자기도 맞고 초등학교 가서 보니까 아 저렇게 화목한 집안도 있구나 그걸 알았대요. 근데 그런 아이가 왜 개그맨이 되려고 왔겠어요? 여러분 행복하게 이 시간 앉아가지고 TV를 보거나 오디오를 듣거나 강의를 듣는 분은 행복한 줄 아세요. 지금 많은 저와 함께 했던 개그맨들 사실 불쌍한 아이들입니다. 가정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요 정말 피눈물 나는 애들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남을 웃기려고 그렇게 노력합니다. 최근에 도와주십시오 했던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도 거기 나오기 직전에 벌어먹고 살 게 없으니까 고대 앞에서 꽂히고 야구에서 꽂히고 그리고 이제 좀 뜨니까 서울 나들이 출연 이렇게 썼더니 그 꽂히기가 좀 잘 되더라고.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 그러다가 또 단속 걸려서 또 그만두었고. 그러니까 그 웃기려는 개그맨들도 여러분이 보고 저런 시덥지 않은 놈들 껄껄껄 웃어 제끼는 그런 아이들도 자기의 그 불행을 웃음으로 승화해서 자기들의 삶을 개척하고 있는데 이렇게 에어컨 잘 나오고 좋은 시설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텔레비 누워서 보시는 저런 분들 뭐가 그 답답하다고 안 웃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3가지만 실천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 아침에 제가 굿모닝 그러니까 기분 좋아졌다고 그랬죠. 굿모닝 그처럼 아침에 인사를 긍정적으로 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미국은 굿모닝 하니까 나라가 굿모닝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는 첫 번째 마디가 뭐야? 첫 마디가 어우 찌부둥해. 그러니까 나라 꼴이 찌부둥하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세요. 전 오늘 강의 나오기 전에도요. 그래 오늘 강의 잘할 거야. 제일 앞줄에 제발 미인들만 안 쳐줘. 이루어졌잖아 꿈이. 꿈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여러분 주무시기 직전에 감사할 것 3가지만 적어보세요. 마틴 세리그만 박사의 긍정 심리학을 통해서 저는 이 방법을 만들어냈는데요. 무조건 감사할 일 3가지만 적고 놨더니 그날이 감사할 일로 변하더라고요. 왜?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 긍정적으로 감사할 걸 3가지씩 적습니다. 이걸 작년 여름부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힘든 거야. 적을 게 없어 3개가. 뭐 감사할 게 있겠어. 근데 지금도 힘들어. 너무 많아서 뭐 골라내기 3개로 골라내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도 감사할 일을 3개씩 적으시면 행복한 하루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친하게 지내던 녀석 하나가 세상을 달리했는데 그 와이프를 만나보니까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후회가 된다고. 뭐가 후회가 되니? 생명보 만들어 놓은 게 그렇게 후회가 되니? 그건 아니고 아침에 출근할 때 얼굴을 마주하고 자기야 잘가 인사를 못했대요. 애들 뒤치다거리 바빠가지고 그래 자기야 갔다 와. 그러고 안 봤대. 안 보고 떠나보냈는데 그날 길바닥에서 심장마비 걸려 죽었기 때문에 너무 그게 후회가 된대요. 너무. 여러분 눈을 마주 보세요. 눈을 마주 보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사실 근데 눈을 보라 그러면 잘 안 보는 사람이 있어. 왜? 2 종류의 인간인데요. 첫 번째는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식당 들어갈 때 TGIF나 무슨 이런 베니건스나 이런 데 들어가면 아리따게 생긴 아가씨들이 어머 몇 분이세요? 이렇게 막 물어보잖아요. 그럼 눈을 마주치고 39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왜 눈을 안 마주치고 밥줘 이러고 안으로 들어가냔 말이야. 눈을 마주치세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눈을 안 봅니다. 지금도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저랑 눈을 마주치는 이 핑클이 있는 반면에 눈을 안 마주치는 그런 더러운 피가 흐르는 분도 여기 계시단 말이야. 눈을 마주치세요. 제 얼굴 얼마나 환하고 잘나 보입니까? TV 보는 분들은 약간 시커멓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당신네 덱 브라운관이 지저분해서 그런 거니까 브라운관을 좀 이렇게 닦아보세요. 좀 닦고서.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사람과 눈을 안 마주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사실 상대방이 눈을 보잖아요. 그럼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내가 보여. 내가. 그 눈동자 안에 내가 보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싶으시죠? 누구에게나 존경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그 눈에 보이는 자기가 존경받고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실천을 한다고. 여자들은 이렇게 눈을 탁 봐. 근데 남자들은 또 3 종류의 인간이 있습니다. 여자를 볼 때 눈부터 봐야 되는데
얼굴, 가슴, 다리 이렇게 보는 남자들이 있고요. 가슴, 얼굴, 다리 이렇게 보는 남자들이 있고요. 가슴 이렇게 보는 남자들이 있어요. 아니 눈이 거기 달렸나? 거기 달린 사람도 있긴 있어. 선글라스를 여기다 끼고 다니는 여자들이 있더라고. 눈이 거기 달렸나 보지. 그런 여자들은 이렇게 봐도 돼. 아, 이게 지금 19세입니까? 19세는 아니죠. 예. 근데 다 꽈놨으니까 이거 낮에 들어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집 못 갑니다. 3박 4일 떠들어야 돼. 이제 대충 집에 난 몇 명이 좀 하품을 하면 갈라 그랬는데 하품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 애드립의 기술에 담겨 있는 거는 어떤 기술적인 거고, 더 그것보다 중요한 것 바로 상대방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여러분의 긍정적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신 내용이 있다면은 그거는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 왜냐하면 저는 잘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꼭 이 애드립의 기술을 통해서 여러분도 즐겁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 사실 이 책을 쓴 가장 큰 목적이 엘리베이터 좀 편하게 타고 다니고 싶어서 그래요. 아파트 타면 내가 인사를 처음에 하잖아요. 저도 이제 카투사 생활하고 미국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만나면 인사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인사를 딱 하면 상대방들은 막 벽에 붙어 막 이상하잖아. 막 인사를 하니까. 그 대부분 엘리베이터 타면 숫자만 봐. 7, 8, 9 이거만 쓰고 있어. 그러지 말고 서로 인사를 하란 말이에요. 가볍게. 그런 애드립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가 참 대선의 해입니다. 전 대통령 누가 될지 잘 압니다. 누가 되는 일이냐? 국민들을 웃겨줄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됩니다. 이젠 국민들도 현명해지셔서 누굴 뽑느냐? 이 사람이 날 웃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을 뽑습니다. 오늘 강의 여러분 기억 속에 남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셨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무성입니다. 유튜브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상훈 작가한테 일주일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유튜브 일주일만 하면 누구나 배울 수 있습니다. 사장님, 고객들은 지금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 시작하세요. 유튜브는 돈을 벌 수 있는 취미생활입니다. 카톡만 할 수 있다면 스마트폰으로 촬영 편집을 가르쳐 드립니다. 수강생은 유튜브 기자로 임명합니다. 문의 전화 864-207-6547